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하면 꼭 알아야 되는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표를 보는 투자자랑 안 보는 투자자는 경제 위기 때 엄청난 자산의 갭이 발생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더 그러겠죠. 우선 제가 투자를 분석하는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산업, 기업 순으로 이렇게 조금씩 적은 범위로 가지는데 기업의 매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경제가 안 좋다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작겠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기업도 좋고 경제 시기도 잘 만났다. 그러면 기업의 상승은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보고 산업, 기업을 보는 형태로 탑다운 형태의 분석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 지표를 보다 보면 꼭 같이 보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경기순환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 보면은 어디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 사이클을 쫓아서 하기는 생각보다 힘듭니다.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침체기가 있는데 주식, 부동산, 채권, 실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쫓아서 어떻게 움직일 줄 알고 우리가 쫓아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다시 나눠봤습니다. 우선 꼭지점과 바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지점에서는 당연히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좋겠죠. 호황기니까 주가 상승률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주식 100, 채권 0이고 여기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반대로 조금씩 포지션을 가져가서 바닥에서는 주식이 없고 채권이 100인 게 좋습니다. 침체기니까 당연히 주식은 마이너스 되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를 내 전 재산을 뺐다 넣었다 이런 작업을 할까요? 그건 정말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큰 작업이니까 사람들이 이걸 비중을 잘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에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주식이 70%, 채권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 오면은 반대로 주식이 40%, 채권이 60입니다. 7대3으로 안 가는 건 제가 주식 비중을 더 높여서 좀 더 위험성 자산에 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채권의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리면 됩니다.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현실 속에서 주식 순환 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랑 S&P 500을 가지고 왔는데요. 코스피 왼쪽을 먼저 보시면 1985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수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S&P 500을 보더라도 1995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 출렁거렸지만 이것 또한 많이 출렁거린 겁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쁜 곡선이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부러지게 7대3, 6대4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표를 보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서 조금씩 포지션을 옮기는 작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둘 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시는 언제나 우상향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채권 종류가 상당히 많죠.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 보면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 그리고 신흥국 주식 이런 식으로 주식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원자재 등이 있는데 이걸 큰 꼭지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 50%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36%, 원자재가 1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놓아놓으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리밸런싱 작업을 왜 해야 되는지 코스피 지수 35년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고 있는데 지수가 내릴 때는 당연히 채권의 비중을 높여야 되고 지수가 올라가면 주식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사고 파는 작업을 매번 해야 되는데 이걸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치면 지금 이 곡선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같이 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했다면 이렇게 타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직선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식의 포지션이랑 채권의 포지션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런 변동폭을 줄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채권이 언제 올라가고 주식이 언제 내려가는지 보려면 경제 지표를 꾸준히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지표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걸 왜 봐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가별 한국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2000년도 들어와서 중국이 1등을 차지하고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도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반등을 해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두 국가만 합치면 45.3%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수출에는 중국과 미국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한국의 10대 수출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반도체,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철강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완제품이 아니죠. 우리가 중국에 보낸다 하더라도 이 중국에서 완제품이 또 미국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베트남으로 가더라도 베트남에서 또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으로 가는 제품이 지금 보이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소비나 미국의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제 지표 중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지표들만 꾸준히 확인하신다면 우리는 경제 위기에서 오히려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의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PMI 지수인데요.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죠. 50을 기준으로 50 넘으면 이제 앞으로 확장 국면에 있다. 그리고 50 밑으로 가면 이제는 축소 국면, 조금 침체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치 평균을 보면 50을 조금 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중국 칼신 제조업 PMI 지수인데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했다가 이미 그 선을 넘어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전년을 더 회복한 상태죠. 그만큼 지금 중국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미국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중에 이걸 확인해 보면 제조업은 이미 상회하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는 조건에 와 있습니다. 금융과 실물의 갭을 볼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미국 실업률인데요. 3월 달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증가해서 지금 보시는 3월 달이 작아 보이지만 예전에 3월 달에 4%가 넘었다고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이 지표를 보고 좀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식을 채권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했다면 이렇게 다 온전히 내 주식이 마이너스 되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전만큼 내려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8%대긴 하지만 아직도 예전의 실업률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실물의 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리얼하게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급하게 올라갔다 떨어져서 거의 많이 내려왔지만 아직도 조금 갭이 있죠. 이게 갭이 다 메꿔지면은 실물 경제도 상당히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물 경제는 미흡한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매매 전에 꼭 봐야 되는 필수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미국 10년 국채랑 오른쪽에 빅스 지수인데요. 공포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는 같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코로나 때 미국 10년 국채가 하락했을 때 빅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디커플링 됐을 때는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6월 5일에도 미국 10년 국채가 올랐을 때 빅스가 엄청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은 빅스가 상당히 올라오면서 미국이나 한국 증시가 많이 휘청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10년 국채는 거의 멈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2차 팬데믹이 아직은 오지 않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직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런 빅스가 오르고 또 국채가 내려가는 이 형태가 오게 되면 이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PMI 지수를 보면은 산업 경제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양호하다라고 보면 되고, 빅스 지수를 보면서 증시 현황도 양호하네, 아직 더 팬데믹이 올 것 같진 않아. 그런데 봤더니 실업률이 아직도 조금 갭이 있으니까 실물 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 실물 경기를 올리기 위해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잘 먹히는지 실업률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사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PMI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오고 실업률이 4% 올랐다. 국채금리가 0.5% 이상 하락을 했다. 근데 빅스가 또 50이 넘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빨리 주식을 빼서 채권으로 좀 옮기는 작업을 해야겠죠. 우리가 주식이 70% 80% 있었다면 조금씩 줄여서 한 50% 30%까지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이제 PMI 지수가 다시 50 이상으로 올라왔고 실업률이 4% 이하로 떨어졌다. 국채 금리는 아직도 상승 중에 있고 빅스 지수가 20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작업을 해야겠죠. 주식의 포지션을 가장 높게 잡고 채권을 조금씩 줄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표를 보고 내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건 기업의 분석이죠. 이거와 더불어서 기업 분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 경제 지표부터 탑다운 형식으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 지표는 모두 다 한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tradingeconomic.com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고 요 오른쪽에 돋보기를 클릭해서 지표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꼭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